천수 송깨입니다. 송깨. 천수 송깨인데요. 저 송이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송사에 대한 이제 옛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고요. 뭐 지금에 비유해도 뭐 당연한 소리만 합니다. 지금에 비유해도. 그 송사 자주 하는 사람이 좋은 끝이 없죠. 좋은 끝이. 예, 그런 정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대들고서 송사하는 겁니다. 전부. 부정. 정 하나 있고 전부 부정. 그래서 재판관이 누구냐? 얘가 재판관이죠. 나머지는 전부 소송하는 사람들이고. 뭐 누굴 걸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얘를 걸어서 할 테고, 얘는 얘를 걸어서 할 테고, 얘는 얘를 걸어서 할 테고. 반대로 얘는 밑을 걸티고, 얘는 바르니까 걸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걸티고, 서로.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응이 되는 관계가 도와주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소송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외계상으로 다 이래 보면, 여기 건께는 건장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꾀는 험함을 뜻합니다. 얘는 지대로 옳다고 뻗대는 놈이고요. 요 놈은 들이대 보려고 아주 험한 기세로다가 들이대 보는 겁니다. 서로 타협이 안 되죠. 서로. 얘가 실제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얘는 건장하고 굳건하고 자신의 그 주장이 확고하고 얘는 한번 대보려고 아주 험하게 들이대보는 모습입니다. 험한 기세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외계로 나눠보면 험한 기세로다가 굳건한 놈한테 들이대보는 거지.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고 지금 하는 짓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트럼프 힘 센 놈이고 김정은이는 손에다 딱 하나 쥐고서 너 맞짱 떠볼래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형상이고. 근데 지금 방법은 바꿨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생쇼를 하던 거는 바꿨지만 지금 하는 것도 방법만 바꿨지 뭐 맞짱 뜨려고 드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법만 바뀌었지 본질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본질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서 들으셔도 되고, 혹시 살다 보면 또 뭐 재판장 앞에 가볼 일도 가끔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동네 큰형이 나를 무진장 괴롭혔는데 개 호록이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땀도 안 되는 게 자꾸 맞짱 뜨려고 든다고 생각을 해봐도 되고. 일단 법원에 한번 가서 송사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 이 통계를 말씀하시고. 저는 딸내미 때문에 법원에 몇 번 끌려가 봤어요. 그 저작권법을 위배해가지고서 몇 번 근데 처음엔 가니까 떨려 죽겠더니 세 번째 가니까 안 떨리더라고. 그다음에 그것도 자꾸 하면 느는가 봐요. 처음엔 가니까 뭐 죽겠더라고. 그러더니 한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세 번째 가니까 이제 맞장구를 좀 떠볼만 하더라고. 처음에 가서는 싹싹 빌고서 100만 원 주고서 말고, 두 번째 가서는 그냥 100만 원 줄게 이래고 말고, 세 번째 가서는 쉐이크 까불어 이래고서 돈 안 주고 끝냈어. 똑같은 사안인데.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돼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저 지난번에 요만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가득 차네. 글씨도 커지고 가득 차고, 지금
이걸 여기 요렇게 맞추느라고 며칠을 들고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주물렀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 글씨가 커졌어요. 잘 보여요? 아니 저는 그거는 우연이에요. 저는 이 하얀색이잖아요. 갖다 꽂아놓고 보니까 녹색이야. 예. 잘 보여서 고맙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이걸 올려놓으면 저 형광등이가 딱 비쳐서 태극기는 비쳐서 그렇죠. 이건 지금 눌러놓으면 반사가 가게 되더라고. 반대로 해놔야지 안 비쳐요. 왜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예. 아니 근데 이걸 반대로 해놓으면 카메라에 형광등이 두 개가 딱 잡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말 비쳐요. 그래 여기서 또 비치네. 제 위주로. 아까는 안 비쳤어요. 그래요? 너무 눌러놨나? 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아니 눌러놔야지. 이걸 눌러놔야지 저게 안 비쳐. 이게 들리면 비쳐요. 여기 형광등이 두 개가 쫙 가. 저기 뒤에서 보면.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송께는 송사, 다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께는 수께의 도전께입니다. 예, 도전께죠. 이 천수송, 수천수. 예, 도전께. 지금 이게 예, 착종깨가 되기도 하죠. 뭐 똑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삥 눌러서 뒤집어 놓은 거. 삥 눌러 뒤집어 놓은 거. 예, 그런 모습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꾀를 반대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 재물, 이익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면 다툼이 있고 그게 심하면 송사, 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깨가 우리 먹을 거 얘기했잖아요. 먹는 지도, 음식 지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자격심 부리다 보면 송사로 가는 거죠. 송사로 가는데 송사까지 한 사람이 누가 반성을 하면은 송사까지 안 갈 텐데 둘이 지가 옳다고 우기고 싸우다 보니까 송사를 가는 거야. 한쪽이 일반적으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송사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래도 가요. 예? 그래도 가요?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아니 그 1심에서 예. 나는 받아들일게 했는데 예. 난 못 받아들이면 또 가잖아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형사고 지금 민사로 놓고 봅시다. 민사로 놓고 너무 또 법적으로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제가 감당이 안 돼. 그쪽으로 다 몰라서 일단 민사로 놓고 보죠. 민사. 형사는 또 얘기가 좀 다르고, 그죠? 형사는 형벌권을 국가에서 행사하는 거고 민사는 그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민사 결국 뭐예요? 돈 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돈 안 내놓으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고, 그죠? 민사 마지막 판결 나는 건 뭐야? 네 얼마 물어줘 이 얘기잖아요. 사실 사람이 이익을 보면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송사에 이르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송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익은 이익에 있어서는 다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논두랑에 가물 때 그죠? 보토랑 물 더 하려다가 4% 찍어가지고서 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꾀에서 외꾀는 건꾀입니다. 지금 요 외꾀 3의 꾀는 건꾀고 내꾀는 감꾀입니다. 감꾀. 건은 양기의 모임이고 감은 저게 또 물을 뜻하죠. 물로서 음기에 해당합니다. 음기. 양은 불로 치환할 수 있고 태양, 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음은 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물, 달 이런 걸로요. 그래서 이제 불은 그 성질이 위로 타오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기화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기화적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불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남녀 관계로 다시 치환을 해봅니다. 그럼 양은 남자가 되고 음은 여자가 되어서 지금 바깥에 걸 남자라고 보고 밑에 걸 여자라고 보자 이 소리입니다. 이계를 남자라고 보고 이계를 여자라고 보자. 근데 이놈은 성질이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지만 잘났다가 올라갑니다.
이놈은 여자인데 이놈이 내려가라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지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화합이 안 됩니다. 화합이. 이게 저쪽에 가면 천지빗계하고 천지빗계하고 지천택계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적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참 이해가 안 간 게 요건 천지비고요. 요건 지천태입니다. 요거는 나쁜 거고, 예,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죠? 이거를 남자라고 보고, 이걸 여자라고 보고, 이걸 여자라고 보고, 이걸 남자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관념에서는 이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걸 좋다 그런단 말이야. 예. 그게 지금 요 의미를 기화적으로 하는 겁니다. 얘는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얘는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얘는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얘는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얘들은 이 가운데서 만나서 엉킵니다. 서로 생각을 소통하고 엉키는 거예요. 얘들은 여기서 엉키질 않고 각자 생각이 따로 놀아. 각자 생각이 따로 놉니다. 이런 거 있죠. 똑같은 짓을 해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아유, 걔가 원래 그럴 때는 아닌데 뭔가 실수했을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혹시나 얘가 이쁜 짓을 해도 아이고, 저게 또 뭔 짓을 하려고 알롱을 떠나. 미리 그렇게 딱 경계하고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그놈이 실제로 자기는 반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이걸 잘못 다르게 받으면 에이씨 내가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 남북 관계 놓고 얘기해 봐도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상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이런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여기까지 간 것 같진 않은데 아직은 이 태통의 이게 태는 결국은 통이란 말이에요. 예,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제대로 안 열린 거 보니까 아직 2단계 가지는 못했어요. 2단계 갔으면 하다못해 철도라도 한 2개 놔야지. 그 정도 가야 이 정도 간 거지. 지금은 되는 거 걷다가 또 삐끄덕거리고 늘 뭐 남북관계라는 늘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상태예요. 뭐냐 하면 서로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기에 있는 핵무기요? 이 상태가 되면 그거 우리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상태니까 그게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이 상태가 되면은 그게 있음들 없음들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있는 게 더 낫지. 우리 국력이 센 건데. 그죠? 아니 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강도가 들고 있는지 경찰이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총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게 쓰일 거예요. 칼도 저기 횟집 사장님한테 있으면 42칼이 되는 거고, 그게 나쁜 놈 손에 들어가면은 끔찍한 일이 되는 거고. 그게 요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금방 이야기했던 게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 거를. 예, 남자, 여자의 마음이, 남자는 위에 있으면서 마음이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아래에 있으면서 아래로 가려고 한다면 이 음양은 서로가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소통하지 않으면 그 판은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죠. 부부관계도 한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부부지. 한 집에 살면서 마음이 안 통하면 거기가 지옥이죠. 거기가. 뭐 극단적으로 아침에 밥을 차려주면 이 밥에 뭐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 외께 건은 굳셈으로써 고집을 세우고 내께 감은 음험함으로써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놈은 자기가 옳으니까 옳다고 주장하는 놈이고, 이놈은
나도 한번 들이대보자 하고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외계 관계로 설명을 하자면. 인간 사회에는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건, 사고를 보면 모두 다툼의 단면이고 여야 간의 다툼도 그런 것이고 개인, 집단, 국가 간에도 대립의 연속이고 또 그 내부에서도 각각 다툼과 이해의 문제는 늘 상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인가요? 어젠가? 국회의원 탄핵을 했는데 탄핵인가 뭐 체포인가 뭔가를 했는데 저쪽에서도 뭐 잘못돼 갖고서 전부 안 잡아가기로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당이면서도 그걸 찍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체포 동의안 낸 게 결국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이 불체포 동의안을 통과를 안 시켰으니까요. 사실 다툼은 그 세력이 동등할 때 생깁니다. 세력,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툴 수 없죠. 서로 자기가 이게 견주어 볼 만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다툴 수가 없죠. 뭐 기방에 한 방 때리면 펑 하고 무너 떨어질 정도면 속으로 나쁜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놓고서 다투지 못하죠. 지금 진보와 보수의 여야 반전은 힘의 이동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 놓여있는 한반도는 그들과 다툴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툴 여력도 없고 미국과의 경제 마찰에서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 중국과의 사드 사태에서 은근히 깔고 있는데 대응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다.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통일이 돼서 그렇죠. 그럼 한 1억 되나요? 인구가? 1억까지는 안 되죠. 예. 그 정도 되면은 땅덩어리는 작아도 한번 붙어볼만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안에서 우리끼리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바깥에 대고 대거리 하기 어렵죠. 뭐니 해도 힘의 균형에 있어서 위에 있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가정을 해보면 지금 남북 통일이 되면 그럼 무력이 없어도 되겠나? 김정은이만 죽으면 무력이 없어도 되겠냐? 만약에 그런다 남북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 이 정신 나간 놈들이지. 걔 없어도 군대는 있어야 돼. 왜? 옆에 일본 놈 있지, 뒤에 위에 중국 놈 있지, 미국 놈 저기서 미사일 들고서 왔다 갔다 흔들어대지. 군대 안 가 되겠어? 당연히 가야지. 소련까지 있잖아요. 예? 소련까지 있잖아요. 소련은 뭐 아직 이제 비리비리하니까 좀 내놓고요. 소련은 이제 극동에는 뭐 별거 없잖아요. 전부 저쪽에 유럽 쪽에 있지. 그리고 뭐 그건 지코도 대잔데 뭐 지들 국민 이제 사람들 못 믿게 살려가지고서 러시아 미녀들 다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그러는데 그 소련은 제가 보기에는 겁날 게 없어요. 중국이 겁나지. 소련은 지금 제 생각엔 저 아프리카나 뭐 별 다를 바도 없어요. 전부 지들도 먹고 살 그게 없잖아요. 물론 덩어리가 크니까 큰 탄에서 완력은 있지만 오히려 겁나는 건 중국이죠. 중국이 진짜 일치월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겁나는 건 중국. 소련은 제 생각에 소련은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건 틀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로. 모르겠어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예, 다시 궤를 살펴봅니다. 외궤는 스스로의 굳셈을 믿고 넘보고 내궤는 음험하게 대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또 그 남성 우위의 시각일 수 있어요. 여자가 막 들이대고 남자는 지가 옳다고 우기고 이런 정도로 본다면 그런 시각일 수도 있죠. 예,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획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스스로 힘의 균형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것 같은데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김정은이가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 좀 열어준 측면은 있지만 열어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막 손들고 나온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게 손들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 생각에 이걸 완성했다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죠. 완성했다라는 자신감. 그러니까 한판 붙어볼 만한 완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게 그 핵이라는 거 결국은 한 번 써봤잖아요, 그죠? 일본에다 한 번 써봤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차라리 포 한 번 쏘는 거는 쉽지만 핵 떨구는 거는 자기도 죽을 각오 하고 던져야 돼요, 이제는. 그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쓰지는 못해요, 대체적으로. 쓰면은 공멸하려고 드는 거고. 근데 전쟁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싸워서 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기면 그걸 어떻게든 깨끗한 걸 얻어야지. 거기다가 방사능을 잔뜩 뿌려가지고 그걸 뭐에다 쓰겠다고 그걸 얻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종은 길고 예? 종은 흉하다 했잖아요. 중은 길고 종은 흉하다. 개인 간에도 그런 갈등은 늘 상존합니다. 이걸 잘 소통하면 재판까지 가는 것은 맞겠지만 서로 이익이 첨예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송사는 이어질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다툰다면 결국은 양패구상이다. 예.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면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이익과 관계없이 밀고 나갈 수도 있죠. 당연히 서로 미리 중간에서 화해하고 푸는 게 이익인데 대체적으로 감정이 확 쌓이고 올라오면 못 먹어도 고 하고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괴의 모양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 괴에서는 9,5와 9,2가 대척점에 있는 모습입니다. 요놈은 9,5고 요놈은 9,2입니다. 9,5, 9,2. 9,5는 강건중정을 얻은 모습입니다. 대세를 잡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9,2는 중은 얻었지만 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음으로 쌓여서, 음험함에 쌓여서 있는 모습입니다. 송자를 파자를 해보면 말씀원 자와 공변될 공자인데, 이 송사는 공변된 말은 재판장의 판결이, 공평한 말은 재판장의 판결 아니에요. 판결.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공평된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공평하다는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그런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죠. 요즘은 이 공평한 재판장의 판단도 자기 이익에 합치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죠? 대통령 물론 때렸다고 재판장 욕 먹고 또 이쪽에서 또 누구 풀어줬다고 또 재판장 욕 먹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같으면 이거 재판 잘했어 이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고 그럼 심판을 끌어내리고서 그러면 경기를 누가 하고 해? 심판은 그래도 내비둬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다툼의 작은 것은 송사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이제 커져서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이익에 부딪힌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전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송괴 다음에 전쟁을 이야기하는 괴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수송이죠. 저걸 뒤집으면 뒤집는 게 아니구나. 천수송 다음에 지수사괴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런 것은 과거에는 영토에 관한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집된 힘과 지혜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데나 대고 막 쏴댔죠, 그죠? 우리나라도 관세 어째고 하고 쏴대고 중국하고도 막 붙어 싸우고 결국은 자기네 그 패권적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패권적 이익.
미국이 아마 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하는 거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당연히 뛴다고 봐야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를 놓치고 나면 동북아의 교두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지금 야, 너 왜 그러니? 아씨, 에이, 얘가 아무래도 얘가 하하, 이거 한 판이 가만히 있어. 여기 얘기가 됐고, 여기 얘기가 됐고, 얘기가 됐고, 여기 지금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됐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그 다툼,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예, 괴사가 됩니다. 괴사. 괴사는 문왕이 썼다고 합니다. 문왕은 하은주, 그 고대 이제 하은주가 있는데요. 주나라를 창건한 무왕의 아버지입니다. 무왕의 아버지고 문왕이라 그러는데요. 무왕의 아버지, 추전왕이에요. 그 추전왕.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그 위에 목조, 이조, 한조 뭐 이렇게 추전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추전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썼다고 합니다. 은나라 마지막 주왕, 떵거리권 주자라 그러는데요. 못된 임금 주자입니다. 그게 못된 임금이 잡아다가 유시장에 갖다 넣었는데 그 안에서 이 주역을 연구를 하고 썼다고 말을 합니다. 송은 유부나 질하야 척하니 중은 길코 종은 흉하니 이섭대천이요 아니 이견대인이요 불이섭대천하니라. 예. 그러니까 대천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 다 대천을 건너면 이롭지 않다. 뭐예요? 끝까지 가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소송은 끝까지 가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안 돼. 예. 여기서요. 이 유부가 우리가 평소 아는 그 유부하고 좀 해석을 뒤집어서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유부는 믿음이 그러니까 송사는 믿음이 있으나 요 질은 막힐 질자입니다. 막힐 질자. 막히다. 중간에 가다가 막히다. 척은 두려워하다 이 말이고요. 송은 스스로 굳건하다는 마음이 있으나 스스로 건장하다는 마음이 있으나 그게 요 유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 그 건장함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안 물러나지. 예. 질하야 막혀서 척하니 막히고 송사를 하는데 상대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는 서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송사를 하는데 내가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스스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죠. 예. 스스로 그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은 있지만 결과에 대한 자신은 없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자신은.
그러면 이 송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들이대 보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끝까지 밀고 가면 안 돼. 끝까지 밀고 가면 안 돼. 중간에 화해하라 소리죠. 이견대인이요. 변호사를 쓰든지 누구 조언을 좀 받아. 조언을 받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한다면 대천을 건넌다면 끝까지 간다면 이롭지 않아. 결국 흉한 거죠. 결국 고소리입니다. 이게 대의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관해서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거 판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내 판단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나는 소송에 가도록 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소송을 하도록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 논어에 있습니다. 소송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어. 그래야지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했더니 물어보니까 판결을 하려고 들면 뭐 내나 다른 사람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이 송사에 이르도록 하지 않겠어. 하는 게 공자의 말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에게요. 예. 송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예. 막혀서. 그렇지. 내가 자신감이 뚫렸으면 송사할 이유가 없죠. 막혀서. 두려운 마음도 있어. 그러니, 좀 자기 고집을 세워보는 거는 괜찮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안 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한다면, 이섭대천한다. 끝까지 한다면, 좋지 못한 꼴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서로 자신이 옳다고 우기거나 이익에 있어서 양보 없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릴 때 재판정 앞에 가게 됩니다. 이제 괴사를 읽어봅시다. 송사는 자신이 옳다는 굳센 믿음에서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사람 간의 소통은 꽉 막혀서 단절되고 서로의 의견은 대립하여서 두려움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적당히 하고 타협하면 길하겠지만 끝까지 서로 옳다고 밀고 나가면 당연히 흉할 겁니다. 중재자를 두고 문제를 잘 푼다면 좋을 것이지만 그대로 계속한다면 반드시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불이라는 말은 우리 평소에 유불은 믿음이 있다, 믿음성이 있다, 좋다는 얘기도 다 많이 써요. 여기서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글자는 똑같지만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두 당사자 간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양보할 마음이 없다. 얘는 얘대로 강건중정하니까 지가 당당한 거고, 얘는 마음은 음험하지만 겉으로는 중을 잡았습니다. 대세를 자기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러나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중길은 중간에라도 서로 화해하면 길할 것이고, 이때까지도 자신의 승리를 장담할 테니까 아직 흉이 닥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민사에서는 자신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형사에서는 무죄 추정 운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왜 뭐 좀 잡혀가는 사람이 아직 저기 판결도 안 나는데 왜 나를 저기 취급해 하고 막 들이대잖아요. 그런 모습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척은 승리를 자신하는 마음도 있지만 승패를 자신하지 못하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을 겁니다. 이견대인은 중재자, 변호사를 고용해라 라고 뭐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을 넣죠. 중재자라 그러지, 중재자. 그래도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분리섭 대천, 기본적으로 송사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그 송사를 끝까지 간다면 잘 될 일이 없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하나는 정말 소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요만한 것도 있으면 들고 가버려. 요만한 것도 있으면 들고 가요. 뭐 가끔은 패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더라. 근데 그 결과 이제 동네 인심은 아주 동네에서 왕따지, 왕따.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논어 안연편 13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다스림은 청송은 내 남과 같이 하겠으나 오유인예나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송사함이 없게 하겠다. 필야 사무송호라 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전문 4장에 본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해석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제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쟁송을 다스림은 청송은 내 남과 같으나 오유인예나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쟁송함이 없게 하겠다. 필야 사무송홀이라 하셨으니 그거에 대한 해석의 말입니다. 실정이 없는 자가, 무정자가, 그러니까 남을 모함하는 자가, 실정이 없다는 것은 무정은 남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가 그 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부득진기사는 그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기 때문이니 대외민진이 이것을 일러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나라에 기강이 서 있으면 잘못하는 사람이 필히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 감히 잘못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들이대보겠죠. 당연히 한번. 저런 거요. 교통법규. 그거 무조건 다 벌을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잘 지킬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걸리고 어쩌다 안 걸리니까 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일진이 나빠가지고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죠. 걸렸다고. 저도 오늘 어젠가 보니까 시청에서 시장님께서 편지를 저한테 5통이나 보냈더라고요. 뽑아달라고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집 앞에 그 CCTV가 있는데 걔가 그렇게 소득을 올려요. 무심코 세워놨다가 찍혀, 무심코 세워놨다가 찍히고. 그러니까 매일 찍히면은 기분이 안 나쁜데 찍힐 때도 있고 안 찍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갖다 물게 돼요. 그리고 또 벌금이 또 올라가지도 않아. 좀 올라가면은 빨리빨리 해결할 텐데 에이 저거 나중에 폐차할 적에나 해결하지 뭐 이러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야 규율이 서겠죠. 그죠? 그러면 서로 다툼은 적어질 거고. 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유는 같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정은 실제함. 그러니까 이 글자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해석이 잘 안 돼요. 올바른 그런 말입니다. 대학에서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송사를 안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그 거짓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공명정대함이 밝아져서 함부로 백성들로 하여금 쟁송할 수 없게 하여 저절로 송사가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으로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하면 다툼은 줄어든다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뭐 미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미투가 요즘 갑자기 왜 튀나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글쎄요. 대통령이 그걸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죠. 사실 SNS 저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라서 이제 안 해요. 왜? 시끄러워서, 하도 시끄러워서 안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한때 사람들이 막 이래댔던 거에 비하면 지금 정권에 대고 이러는 사람은 적어 보이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벌떼처럼 대들어서 물고 뜯는단 말이야. 그런데 걔들은 안 잡아가. 걔들은 안 잡아가요. 그거는 위에서 조장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조장한 거다. 우병우 잡아가면은 지금 잡혀갈 사람 많은데, 우병우 잡아가는 거 과정 봤잖아요.
오만 걸 끌어서 결국은 갖다 집어넣는데 내가 우병우 편은 아니야. 우병우 편은 아닌데 그렇게 잡아가도 탄다면 지금 뭐 그보다 심한 사람들 많죠. 이런 얘기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예. 이렇게 해서 개의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갑니다. 이 앞에 못 들으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세 번째 설명하는 거니까 또 설명합니다. 시간이? 아이씨, 커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는데. 이거 시작하면은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 한 잔씩 하시고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